어느 한 도시의 시골길을 따라 작은 마을에 김민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실천한 습관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섭취한 수분이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시리얼이나 신선한 과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민수는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산책이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하루 1시간은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고 가족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다섯째, 계단을 걸어 오르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그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식사 때마다 채소를 빼먹지 않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면서 민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하루의 피로를 덜었습니다. 여덟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그의 수면의 질을 개선시켰습니다. 아홉째,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선택하였고 단 음식을 과일로 대체하면서 다양한 건강 혜택을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 중 감사할 일을 적어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습관을 통해 김민수는 점차 건강한 생활 방식을 확립하게 되었고 큰 변화나 무리한 결심 없이도 일상 속에서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지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감까지도 높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은 흔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왜 물이 그토록 중요한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도 대부분은 수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끔 잊곤 한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커피와 탄산음료에 의존했다. 커피는 피곤한 아침에 정신을 깨워주었고 탄산음료는 한낮의 갈증을 순간적으로 해결해주는 듯 보였다. 물보다 이런 음료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수분이 부족할 때조차 또한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하다고 자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지속적인 두통과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치부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는 내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하더니 수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낯선 충고에 놀랐고 집으로 돌아와 수분 섭취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인체가 얼마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인체의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수분은 혈액순환,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수분 부족은 집중력 저하, 피부 문제, 소화불량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몇 주가 지난 후 신체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두통이 줄어들고 정신이 맑아지며 피부까지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한 후 물을 마시는 것의 본질적 중요성을 다른 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수분 섭취를 단순한 갈증 해소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건강 음료와 차가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물이 주는 힘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건강 그리고 매일의 활력을 위해 오늘도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말자.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혜진은 눈을 떠서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느꼈다. 최근 들어 그녀는 끊임없는 피로감과 불규칙한 체중 변화로 고민하고 있었다. 병원에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매번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건강을 빠르고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미나는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트래킹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왔다고 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혜진은 미나에게 그 리스트에 대해 물어보았다. 미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생리적 지표들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몇 가지 핵심 질문이 포함된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었다. 미나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수면의 질. 어젯밤 몇 시간 잠을 잤는지, 잠이 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야간 깨달음이 있었는지 기록한다. 2. 수분 섭취. 하루 동안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체크한다. 3. 운동 여부. 그날 운동을 했거나 움직임이 있었는지 기록한다. 4. 기분 상태. 아침에 깨어났을 때 느끼는 기분을 평가한다. 5. 식사 전날 음식의 종류와 양을 간단히 기록한다. 혜진은 미나의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신의 버전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혜진은 체크리스트를 따라 자신을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피곤한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혹은 아니다. 너 답하고 어제 잠을 6시간 잤다. 물 8잔 마셨다. 등으로 상세 정보를 덧붙였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혜진은 특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늦게까지 잠들지 못한 날에는 확실히 더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었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때는 잦은 두통을 경험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그녀의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는 혜진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변하게 하였다. 혜진은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특정한 날씨 패턴, 스트레스의 원인, 그리고 식습관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주간 계획을 세우곤 했다. 덕분에 혜진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덜 스트레스 받고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데에 있어 그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데는 단지 몇 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미나의 조언 덕분에 작은 시작이었지만 혜진은 이제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공유하고 싶었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과 웰빙의 광대한 분야에서 설득력 있는 조언을 접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언은 신화로 변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혜의 조각들이 된다. 다양한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신화들에 깊이 파고들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로 다뤄진 신화는 유명한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수분이 적절한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10잔이라는 엄격한 기준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분 요구량이 나이, 기후, 신체 활동, 식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고정된 숫자보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갈증 신호에 집중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적절한 수분 섭취에 유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에 대한 상반된 의견은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두 번째 신화를 촉발했다. 탄수화물은 나쁘다. 실제로 탄수화물은 신체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 원천이다.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체 거대 영양소 범주를 악마화하는 것은 불균형한 식단 및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신화는 오후 6시 이후에 먹으면 체중이 증가한다 는 주장이다. 이 믿음은 밤에는 신진대사가 상당히 둔화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증가는 무엇을 먹는지와 총 칼로리 섭취량에 더 관련이 있으며 식사의 특정 시간보다는 먹는 패턴의 일관성과 마음 챙김 실천이 체중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불필요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신화는 백신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백신이 어린이에게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이 널리 알려진 비난은 결함이 있는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연구는 그 후 철회되고 신뢰를 잃었다.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뒷받침하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의 신화는 심각한 공공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증거 기반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식단이나 제품으로 몸을 디톡스할 수 있다 는 신화는 웰빙 분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신체의 간, 신장,
회, 피부는 기본적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으며 건강하게 기능할 때 그렇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디톡스 식단과 제품이 불필요하며 신체의 자연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몸의 자연적인 디톡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한다. 이러한 신화를 인식하고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이 정보에 기반한 건강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고 추측보다는 과학에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많은 건강 조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비판적 사고와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은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기 위해 여전히 필수적이다. 5번째 이야기.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팁을 찾다 보면 정말로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과연 이 많은 정보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실일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그저 과장된 이야기일 뿐일까?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한다. 먼저 다이어트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맞닥뜨리는 우선적인 팁은 하루에 물을 3리터 이상 마셔라 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있다. 물은 칼로리가 없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매일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체중과 활동 수준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다를 수 있으며 과다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다음으로 5일간 주스 클렌즈를 통해 해독한다 는 인기 있는 다이어트 트렌드를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식생활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금방 다시 이전 체중으로 돌아오게 된다. 사람들은 주스 클렌즈가 체내의 독소를 제거한다고 믿지만 진실은 우리의 간과 신장이 이미 이러한 해독 과정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자주 보인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임으로써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탄수화물은 우리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뇌 기능을 위한 필수 영양소이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인터미턴트 패스팅의 일환으로 종종 소개된다. 이는 일부 경우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개인의 생활 패턴과 신체 반응에 따라 그 효과는 평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슈퍼푸드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는 믿음이 있다. 상업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특정 슈퍼푸드는 항산화제나 특정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할 수 있지만 이것만 섭취함으로써 밸런스 있는 영양을 충족할 수는 없다.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며 특정 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에 관한 온라인 정보는 풍부하지만 유행하는 모든 팁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무리한 방법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이어트 성공의 길이 될 것이다.